한국에서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는 생존이라는 전쟁터에 뛰어든 셈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극한 직업이니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한국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가혹한 사회적 압박이 존재하는 초경쟁 사회에 진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극한 직업이라는 표현도 과언은 아닙니다. 안 그래도 좁은 국토에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은 30%에 불과한데 다들 왜 그렇게 머리는 좋은지 그 경쟁은 가히 살벌한 수준이죠. 경쟁이 치열할수록 인간은 더 똑똑해지기 마련이라 한국인들의 IQ가 세계 1위 수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좁고 치열한 한국 땅에서 살아남기 위한 한국인들의 생존 전략은 두뇌였습니다. 식민 지배를 받고 전쟁까지 겪었다면 분명 다른 나라들은 여전히 빈곤하거나 여전히 후진국으로 남았겠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한국전쟁까지 연속으로 겪고도 60년 만에 선진국으로 진입하더니 이제는 문화강국이 되어 전 세계가 한국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반도체부터 스마트폰, 조선업, 방산무기, 엔터테인먼트 산업까지 전 세계인들의 입을 쩍 벌어지게 만든 기술들은 전부 한국인 특유의 성실함과 노력, 그리고 무엇보다 특출난 두뇌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너무 특출난 두뇌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 이를 활용하려는 기업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은 앞다퉈 한국인 고급 두뇌를 스카우트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고 실제로 이러한 기업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AI 시대로 접어들면서 소프트웨어를 다룰 줄 아는 고급 두뇌들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어 한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상당히 심각한 위기가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런데 여기 천재 두뇌를 가진 소프트웨어 개발 1세대이면서 한국인의 약 80%가 모두 알 수밖에 없는, 그리고 전 세계로부터 쏟아진 스카우트 제의를 전부 거절하고 오직 한국을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에 평생을 바친 아저씨가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몇 주 전 이분을 인터뷰하고 왔는데 한국 내비게이션의 아버지, 전 현대 MS소프트 대표이사 현 모디엠의 박현열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디엠의 대표이사 박현열입니다. 이렇게 디시멘터리를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쪽 경험만 정확히 따지면은 92년도부터 했으니까 33년간 해온 거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관련해서는 92년 초창기부터 내비게이션이 GPS가 없는 상태부터 내비게이션 시작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 초창기 멤버이고요. 한 30년 동안 지금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90년대 디지털 지도를 저희 회사 그때 처음 만들었어요. 아마 진이나 매표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삶을 편하게 만들어준 제품을 개발한 인물들을 존경합니다. 스마트폰을 개발한 스티브 잡스, 세탁기를 발명한 제임스 킹, 냉장고를 발명한 제임스 해디슨 등등이 그렇습니다. 물론 내비게이션을 최초로 개발한 것은 박현열 대표는 아닙니다만 적어도 전 세계에서 따라올 수 없는 수준으로 한국 내비게이션 퀄리티를 끌어올린 인물이라는 점에 이견은 없습니다. 아마 운전을 하시는 분 중에 장거리 운행 시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지 않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지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목적지까지 최단거리를 안내해 줄 뿐 아니라 도로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 위치까지 운전에 없어서는 안 될 동반자죠. 사실 내비가 등장하기 전에 자동차에서의 지도의 역할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운전석 왼쪽 하단에는 맵 포켓이 남아있고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천장에는 밤에 지도 잘 보라고 맵 램프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도가 없어도 됩니다. 스마트폰이나 자동차에 내장된 내비 덕분인데 목적지만 입력하면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로 안내해주니까요. 내비는 하늘에 떠있는 GPS 위성에서 신호를 받아 현재 나의 위치를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미국이 군사용으로 개발했지만 지금은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죠. 저희가 이제 브랜드를 진이와 매표 두 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순수한 소프트웨어였기 때문에 소비자한테는 당연히 하드웨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내비게이션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중소기업 하시는 분이 PND라는 내비게이션 하드웨어를 만들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 당시에는 휴대폰보다는 PND 작품. 근데 그 당시 문제는 그때도 가격이 좀 비쌌습니다. 그래서 2005년쯤 지나면서 하드웨어 가격이 엄청 싸지면서 대폭발적인 현상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저희 회사는 그 하드웨어 한 값이 팔릴 때 한 값에다 라이센스를 받기 때문에 진이나 빅펜 하나였는데 하드웨어는 다수가 생긴 거죠. 1년에 제일 많이 팔렸던 것이 한 100만 카피 정도까지 팔린 적도 있었습니다. 위 인터뷰에서 알 수 있듯 박현열 대표는 1992년부터 개발을 시작한 한국 내비게이션의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1998년 만도기계 전자지도 사업을 분사해 주 만도 맵앤소프트를 설립해 한국 내비 산업의 성장을 주도했죠.
그가 개발한 지니와 매피의 핵심인 지도 데이터베이스는 국내 거의 모든 차종에 공급됐기 때문에 제가 한국인들 약 80%가 그의 혜택을 받았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개발 초기 스피드나비라는 이름으로 PDA용 소프트웨어를 선보였고 2004년에는 이를 발전시킨 스피드나비 지니 제품을 출시해 본격적으로 지니 브랜드를 출시했습니다. 이어 90년대에 구축한 자체 전자지도 데이터베이스와 경로 탐색 엔진을 고도화해 매피 브랜드도 구축했는데요. 2000년대 중반 내비 소프트웨어 및 전자지도 시장의 약 60%를 점유하며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할 만큼 영향력이 컸습니다. 특히 실시간 교통정보 연계와 3D 지도 등이 그의 손에서 탄생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운전자들에게 내비는 매피, 진이라는 공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단말기 제조사들은 앞다퉈 그의 기술을 채택했고 시장을 선도하는 내비게이션의 시장 표준이 됐습니다. 1년에 무려 100만 카피가 팔려나갔으니 시장 표준이 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죠. 그러다 더 나은 발전을 위해 사명을 변경해 국내 굴지의 대기업으로 편입되면서 대표이사로 재직했고 2012년에는 모디엠을 창업해 IT 관련 기술 혁신과 소프트웨어의 지속적인 성장에 나섰는데요. 그리고 지금은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한 동적 지도 및 영상인식, 특정 분야에 적용 가능한 전문화된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저 있을 때는 별로 어려움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경제 성장이 항상 이루어진 데죠. 그래서 그 당시 가장 많이 선택한 데 공과대학이었거든요. 그때는 기업이 열려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걸 선택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을 좀 겪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는 재산이 사람입니다. 우리가 별도 자원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국가가 지속 방송하려면은 엔지니어가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그게 자원이 되는데 그 자원이 지금 요즘에 많이 기피를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돈 잘 벌기 위해서 뭐 의대를 간다든가 뭐 변호사 한다든가 그 똑똑한 사람이 다 글로 가버리니 관리 쪽에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지만 바탕은 공업사업이잖아요. 쉬운 법을 택하는 게 있어서 좀 걱정은 되긴 하는데 경쟁이 살벌할 정도로 치열하고 한국인을 두뇌가 너무 특출나기 때문에 한국인으로 사는 것은 극한 직업이라고 잠시 언급했었는데 소프트웨어 개발만 33년을 바친 박 대표의 가장 큰 걱정은 역시 한국이었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두뇌를 가진 젊은이들이 넘쳐나는 나라입니다.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늘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수학, 과학, 문해력 모두에서 글로벌 평균을 훨씬 웃도는 성과를 보이죠. 하지만 이 귀중한 인재들이 지금은 공무원이나 의사, 변호사 분야로 쏠리고 있습니다. 도전보다는 안정된 직업을 좀 더 중시하는 것이죠. 물론 의사나 공무원, 변호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21세기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분야가 소프트웨어와 기술이라는 점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이 아쉬운 겁니다. 미국, 유럽, 중국 등은 자국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데 기술을 통해 미래 산업을 주도하고 국제 표준을 선점하며 AI 같은 차세대 산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그나마 일부는 프로그래밍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어렵게 엔지니어가 되지만 조금만 능력이 보이면 글로벌 기업들의 타겟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한국의 젊은 개발자들이 해외로 나가고 있죠. 특히 미국 등 글로벌 IT 기업들은 한국의 우수한 소프트웨어 인재들을 앞다퉈 스카우트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실력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인건비는 비교적 낮고 충성심이 있으니까요. 구글, 메타, 아마존, 애플은 물론이고 최근 급부상한 AI 기반 스타트업까지 한국 개발자들을 채용 목록 최우선에 두고 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젊은 두뇌들이 한국이 아닌 실리콘밸리에서 혹은 유럽의 혁신 기업들에서 코드 한 줄로 세계를 바꾸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작 그들이 태어나고 자란 나라 대한민국은 이들의 열정과 역량을 품어내지 못하고 있죠. 그러다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박 대표 정도 실력이면 해외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분명히 있었을 테니까요. 그 전에 옛날에 몇 번 있었죠. 그때 당시 너무 바빠가지고 뭐 나갈 생각은 거의 제가 하지 않고 근데 내비게이션 쪽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우리나라 내비게이션이 해외 내비게이션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네, 너무 좋아요. 국내가 너무 발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외국 나간 생각을 못 하게 된 거죠. 사실 이 질문은 굳이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내비게이션 분야는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니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국토가 좁은 덕분에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지도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인터넷망이 촘촘하게 구축되어 있어 실시간 교통 상황, 사고, 정체 정보를 바로바로 알 수 있습니다. 안정성과 속도가 뛰어나다는 뜻입니다. 또한 사용자 중심으로 인터페이스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감히 미국산이나 유럽산이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라 해외 자동차 브랜드들이 오히려 한국산 내비게이션을 장착하고 있는 실정이죠.
보통 인재는 더 좋은 연구 환경을 찾아 나서기 마련인데 내비게이션에 올인한 박 대표의 입장에서는 스카우트제의는 있었지만 굳이 외국에 나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스카우트제의에 응했다면 그 나라의 내비 시장은 다른 수준이 되어 있을 것은 강조할 필요도 없는데요. 박 대표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볼까요? 기업의 가장 큰 문제는 지속 성장 발전하는 모델이잖아요. 내비게이션 시장은 죽어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2000년도 초반에 이제 막 바이오 쪽이 막 형성이 되고 있었습니다. IT하고 그럼 바이오를 한번 묶어보자. 내가 있는 건 IT 소프트웨어 기술이고 바이오는 모르지만 바이오 쪽을 같이 묶으면 살아온 생태가 형성될 것 같다. 그래서 그 활성산소와 소변 분석기를 같이 하게 된 거죠. 그 당시 제품이 있어도 하드웨어 기기가 너무 비쌌습니다. 병원에서 쓰는 제품은 아시겠지만 그 첨단 장비들이 어마어마하게 비싸거든요. 네,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게 소변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LED를 싸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암실 구조에서 했어요. 배경이 어두우니까 이걸 암실 구조에서 촬영을 해서 그걸 갖다가 촬영하는 칩이 있어가지고 읽어서 그걸 분석해가지고 해줬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오류가 생기냐면은 이 안에 이제 오줌이니까 화학적인 렌즈에 끼잖아요. 그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이제 제일 컸고요. 그렇죠. 지금은 화학적인 요소가 아니라 광학적인 요소죠. 광학적인 요소를 하면 빛의 빛이 우리가 보는 눈의 색상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카메라가 있는 또 색상의 차이가 있고, 근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바란스에서 튜닝을 할 거냐. 탐사장군 계속 해온 거예요. 안정이 돼서 작년에 시약처에 이제 인증을 신청했고, 해결하면서 지금 출시하게 된 거죠. 지금은 인공지능으로 더 계속 학습을 시켜가지고, 계속 이제 튜닝 된다는 것은 점점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터뷰 당시에 개인적으로 깊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박 대표의 가장 큰 고민은 역시 새로운 먹거리 사업이었습니다. 그의 판단에 200명 가까운 직원의 미래가 달렸기 때문에 큰 부담감을 느끼고 계셨죠. 그래서 가장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부분일 텐데 2012년 모디엠을 창업하면서도 이 고민은 계속됐습니다.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내비게이션 시장은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서서히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고 새로운 사업을 찾던 차에 그의 눈에 띈 것이 바이오 산업입니다. 박 대표는 당시 20년 경력의 IT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였고 바이오를 융합시키면 새로운 생태계가 생겨날 것을 직감했죠. 그렇게 2013년부터 12년간 노력 끝에 탄생한 것이 소변 분석 앱 뉴스캔입니다. 소변을 정밀 스캔한다는 의미의 별명이고 정식 명칭은 S-휴먼 헬스케어 UR입니다. 올해 3월 식약처로부터 체외진단 의료기기 2등급 인증을 획득했죠. 사실 소변 분석을 스마트폰 앱으로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처음에는 하찮게 생각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건 의료계가 발칵 뒤집힐 일입니다. 왜냐면 만약에 이 앱이 정확도만 높다면 내 옆에 내과명이 한 명을 두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굳이 병원에 갈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시간 낭비의 문제입니다. 병원 가는 것은 사실 시간 낭비의 끝판왕입니다. 연차 또는 반차를 쓰고 병원에 가서 몇 시간씩 대기하다가 잠깐 의사 얼굴 보고 나면 며칠 후에 결과를 들으러 다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또 몇 시간 대기하다가 귀가하면 하루가 그냥 날아가 버리죠. 이렇게 시간을 투자했는데 당뇨병이나 췌장암 같은 중대한 질병에 발견된다면 좋은 일이지만 만약에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오면 이 또한 허무합니다. 사실 좋은 의사, 아니 명의는 치료를 잘하는 것보다 병을 정확히 짚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정확한 진단 후에 그에 맞는 약을 쓰면 어떤 환자든 고치지 못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박 대표가 개발한 이 앱은 그 정확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물론 100%라는 수치는 도달할 수 없는 꿈의 영역이지만 AI를 활용해 거의 100%에 가깝게 만들어낸 인물이 바로 박 대표입니다. 식약처도 이를 인정했기 때문에 허가가 까다롭기로 소문난 체외진단 의료기기로 인증해줬죠. 그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볼까요? 네, 머신러닝 추론 방법. 근데 이제 너무나 다양한 조건들이 많습니다. 폰마다 틀려, 주변 색감마다 틀려, 형광등이 틀려. 지금도 이제 그런 색상의 변경에 따라서 변하는 걸 인공지능을 해서 튜닝을 계속 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칠판에 써 있는 것이 그런 겁니다. 저희 엔지니어 욕심이니까 조금이라도 더 좋아지게 하려고 사람하고 인공지능하고 분석을 해보면은 사람의 인식률이 사실 55%고 인공지능 인식률이 96%예요. 사람이 아무리 판단해도 인공지능보다 판단을 못하는 거죠. 14개 항목 중에 97, 8%까지 가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안 가는 것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화학적인 요소가 이렇게 빨리 변하는 것들. 그런 것 때문에 측정하다 보면은 좀 오류 판단이 되잖아요. 그런 걸 좀 보완하는 방법도 계속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소변 검사는 우리 몸의 현재 상태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검사입니다. 우리 몸속에는 신장이라는 작은 기관이 있는데요. 청소부라고 불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피는 온몸을 돌아다닙니다.
그러다 피가 신장을 지나갈 때 신장은 몸에 남아있는 찌꺼기와 쓸모없는 물질을 걸러주죠. 이렇게 걸러진 찌꺼기와 물질들이 배출되면 그게 소변입니다. 소변이 건강 상태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건강하면 신장이 제대로 작동해서 나쁜 물질만 걸러내고 필요한 것들은 몸속에 남겨둡니다. 하지만 어딘가에 문제가 생기면 신장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거나 다른 기관에서 나오는 나쁜 물질이 소변에 섞여 나오게 되죠. 잠시 제가 직접 한 실험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평소 당뇨병은 없습니다만 영상을 잠깐 보시죠. 이날 낮에 저는 순댓국밥에 밥 한 그릇 말아서 든든하게 먹었습니다. 2시간 뒤 소변을 본 후 검사해봤습니다. 보시면 위쪽 실험용 스트립의 포도당 부분이 10초 만에 갈색으로 물들어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포도당은 원래 소변으로 배출되면 안 되는 물질인데 배출된다는 것은 제 소변에 포도당이 있다는 뜻입니다. 당뇨병 환자는 100% 갈색으로 변하죠. 당뇨가 없는 제 소변은 왜 저렇게 변했을까요? 혈당 스파이크 때문입니다. 면 종류 음식이나 쌀밥 등의 고탄수화물 식사를 하게 되면 갑자기 혈당이 폭발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뚝 떨어지죠. 이 과정에서 우리 몸은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유해물질인 활성산소가 발생하면서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 혈관벽이 손상을 입기도 합니다. 활성산소는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경색, 암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특히 혈당 상승을 막기 위해 우리 몸은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하고 인슐린 생성을 담당하는 췌장의 피로도가 높아집니다. 몸이 급격히 피곤해지면서 졸음이 쏟아지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식곤증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출되지 않아야 할 물질들이 배출되는지를 보는 것이 소변검사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몸이 정상이라면 포도당은 우리 몸에 흡수되어 소변에서 검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뇨병이 있을 때는 우리 몸이 포도당을 다 흡수하지 못하고 소변으로 배출시키죠. 이를 당뇨라고 합니다. 만약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 몸에 있어야 할 단백질이 소변으로 나와 거품을 만듭니다. 이를 단백뇨라고 합니다. 간에 문제가 있을 때는 간에서 처리해야 하는 빌리루빈이 소변에 섞여 나옵니다. 이를 빌리루빈 요증이라고 합니다. 방광이나 신장에 염증이 생기면 소변에 피나 백혈구가 섞여 나오기도 하죠. 즉 소변을 검사하면 이런 물질들을 발견할 수 있고 몸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미리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소변 검사를 하는 것인데 총 10개 항목을 검사합니다. 백혈구, 우로빌리노겐, 잠열, 빌리루빈, 케톤체, 포도당, 단백질, pH, 아질산염, 비중 등 총 10가지 항목인데요. 이 항목들을 통해 몸속에 어떤 질병의 가능성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아는 당뇨병, 췌장암, 요로결석, 신우신염, 암, 신부전증 등등 이 가능성이 전부 소변검사를 통해 확인되는 겁니다. 하지만 병원에 방문해 소변검사를 받으면 그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전문의가 진단한다는 점에서 비용이 추가되는데 2025년 7월 기준 병원 방문 시 소변검사 비용은 평균 14,842원, 가장 비싼 곳은 34,200원입니다. 몸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10번만 다녀오면 44만 원이 훌쩍 넘죠. 박 대표는 병원에서 검사하는 10가지 항목을 누구나 집에서 쉽게 검사할 수 있도록 앱으로 개발한 겁니다. 기존의 소변검사 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까지는 5종이 최대이고 포도당이나 단백질과 같이 단일 항목만 체크할 수 있는 제품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스캔이 10개 항목을 체크할 수 있는 유일한 제품이라는 뜻입니다. 건강도 어느 한순간에 나빠지는 절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관상으로 교통상에서 뭐 뼈가 부러지거나 이거는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나 삶 안에 몸 안에 있는 현상은 절대 순식간에 일어나는 현상은 없습니다. 서서히 그게 축적돼 가지고 병이 생기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죠. 아플 때만 가니까. 그건 이미 병이 진행되고 가는 거니까. 근데 그 전에부터 그런 현상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서 측정하면은 그런 걸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질병은 한순간에 걸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인리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931년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가 펴낸 산업재해 예방, 과학적 접근이라는 책에 등장하는 이론인데 큰 사고가 한 번 발생하기 전에는 29번의 같은 원인의 작은 사고가 발생하고 300번의 사소한 사고가 미리 발생한다고 하죠. 이를 1대 29대 300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숫자 자체가 아니라 그 징후의 비율입니다. 인간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질병은 한순간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징후들이 있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가령 침묵의 살인마, 췌장암이 올 때는 선행 징후들, 가령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하거나 등 쪽에 통증이 있거나 구역질과 구토를 하거나 복부 팽만감이 느껴지거나 당뇨를 진단받거나 등등의 징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파악하지 않고 그냥 괜찮겠지라는 안일함이 결국 죽음의 췌장암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징후는 소변에 반드시 나타납니다. 즉 포도당이 높게 나오거나 케톤체가 높게 나오면 위험한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몸은 에너지원으로 포도당을 이용하지만 포도당이 에너지원으로 쓰이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몸에 축적된 지방을 연료로 사용합니다. 이때 간에서 지방이 대사될 때 케톤체가 생성되고 체내에 쌓이게 되는데 양이 많을 경우 이것이 소변 검사를 통해 검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인슐린이 부족한 당뇨 환자에게 당뇨병성 케톤산증이 발생하면 의식을 잃거나 혼수 상태로 진행되고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어 반드시 응급처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말해주는 신호를 즉각 캐치할 수 있는 도구가 소변 검사인 것이죠. 박 대표가 개발한 요스캔은 실제 병원에서 측정하는 10가지 항목을 모두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 신호를 1분 만에 감지할 수 있는 겁니다. 아프면 병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건강 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어쨌든 위에서 언급했듯 한국에는 한두 종 또는 5종까지 검사할 수 있는 앱은 존재하지만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병원용 소변검사 장비와 동일한 10종을 검사할 수 있는 앱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정확도가 AI 덕분에 상당히 높기 때문에 현재 전 세계에서 수출 문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는 몰라도 세계 최고라고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는 만큼 현재 수입을 의뢰한 국가만 미국, 러시아, 중국,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등 최소 7개국이라고 하죠. 지난 6월 중순 국내 오프라인에서는 판매가 시작됐는데 구매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소변검사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좋은 약을 먹거나 산삼, 홍삼 이런 거 꾸준히 먹는 것보다 꾸준한 소변검사로 내 몸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하지만 소변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분들은 따로 있습니다.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인데요. 당뇨병은 그 병 자체로도 위험하지만 합병증 때문에 더 무서운 질환입니다. 고혈당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서 혈관의 내피세포에부터 혈관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피를 굳게 하는 혈소판 기능도 떨어지죠. 이 때문에 혈소판의 점성이 강해지면서 피가 늘어붙어 혈관이 단단하게 굳어 혈압이 증가하게 됩니다. 당뇨병 환자의 절반 이상은 고혈압이 생기는데 이는 건강한 사람의 2배 수준입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의 절반 이상은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한다고 하죠. 노폐물을 걸러주는 신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되면 심부전증이 발생하는데 이건 정말 끔찍한 병입니다. 특히 말기가 될 때까지 증상이 없을 수도 있어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신장이 노폐물을 걸러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몸속의 피는 온갖 노폐물 덩어리가 됩니다. 그래서 투석이 시작되는데 하루 4시간씩 주 3회 일주일에 12시간을 받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콩팥이 다시 제 기능을 회복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투석을 시작했다는 것은 평생 투석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시력을 잃는 실명, 발가락 끝이 썩어 들어가는 당뇨병성 족부질환 외에도 심근경색, 거품뇨 등등 그 합병증은 수를 셀 수도 없습니다. 당뇨가 있더라도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 주기적인 소변검사의 가장 큰 장점이죠. 그간 병원에서만 가능했던 이 10가지 항목에 대한 검사를 앱 하나로 가능하게 만든 것이 박 대표인 겁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선 앱이기 때문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 Shuman Healthcare URL 다운로드 받습니다. 앱이 설치되면 회원가입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소변검사 방법입니다. 보통 병원에서 하듯이 아침에 일어나서 첫 소변의 중간료를 종이컵에 받아서 검사하시면 되는데요. 소변 스트립은 총 10개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소변을 충분히 적시면 되는데 절대 수직으로 세우면 안 됩니다. 각 구역에는 시약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수직으로 세우면 시약이 흘러내려 검사가 불가능해집니다. 반드시 수평으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옆에 화장지 한 칸을 두고 스트립을 가볍게 털거나 좌우를 살짝 닿도록 해 잔여 소변을 제거해줍니다. 그리고 스트립을 측정판의 검은색 부분에 올려주면 됩니다. 이 측정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AI가 정확한 판독을 위해서는 주변 색깔로 인해 혼동이 생길 수 있지만 이 측정판을 사용하면 정확한 판독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박 대표는 소변검사 방법으로도 비색 분석 방법으로도 특허를 받았습니다. 약 60초 후에 AI가 검사 결과를 판독해 주는데 앱 내에서는 60초 타이머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소변을 종이컵에 묻히면서 타이머를 눌러주면 60초 후 알람이 울리고 분석이 시작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AI가 소변 스트립의 색을 분석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야 하는데요. 주민등록증 인식시키듯 사각 프레임 안에 측정판이 들어오도록 하면 프레임이 초록색으로 바뀌면 촬영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전송하기 버튼을 누르면 검사 결과를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죠. 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온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그 양성이 가장 오른쪽의 수치가 나왔을 때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사진 속 결과지는 7월 5일 측정한 제 검사 결과입니다. 보면 포도당 수치가 제일 오른쪽 최악 양성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포도당이 측정되었다고 무조건 당뇨로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이 수치가 3일 연속으로 나오게 되면 그때는 무조건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럴 경우 당뇨로 판정받을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그리고 2번까지 최악 양성이 나왔고 3번째에서 정상이 됐다면 이는 정상입니다. 왜냐면 당뇨병 환자가 이틀 동안 당뇨병 환자였다가 하루 뒤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어떤 항목이든 3일 연속으로 최악 양성이 나왔다면 그때는 심각한 질환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때 병원 방문해서 의사에게 자세히 설명한 후 정밀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현재 이 제품은 말씀드렸다시피 6월 중순에 시중에 출시되어 어마어마한 호응을 얻고 있고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전 세계에서 수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시중 판매가는 39만 6천 원입니다. 앱 1개, 소변검사지 한 통과 측정판 한 통으로 구성되어 있죠. 박 대표는 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10년을 넘는 시간을 쏟아부었고 개발에 투자된 비용만 30억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 가격은 오프라인에서도 온라인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고 할인 계획은 앞으로도 전혀 없습니다. 지난 인터뷰 때 박 대표가 오히려 제 오랜 구독자라며 기뻐하시길래 한 가지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 구독자분들께만 저렴하게 공급해 주실 수 없겠냐는 부탁이었는데 흔쾌히 수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선착순 한정 수량으로 3분의 1 가격으로 제공됩니다. 아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총 3개 옵션 중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앱 1개와 검사지 측정판 3통 또는 앱 2개와 검사지 측정판 5통 또는 앱 3개와 검사지 측정판 9통 옵션입니다. 우선 앱 1개만 있어도 가족을 최대 500명까지 검사가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검사지와 측정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러 2통을 추가로 더 제공해 주기로 하셨고 멀리 떨어져 사시는 노부모님이나 매일 들여다볼 수 없는 자녀분의 건강이 걱정되는 분들이 구매하실 수 있도록 앱 3개 제품을 추가해 드린 겁니다. 저 역시 처음에 이 앱 하나로 양가 부모님들과 형제자매를 다 검사했더니 검사지와 측정판이 부족하길래 저런 옵션을 제안드렸고 반영됐습니다. 이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이 승자입니다. 오늘 소개드린 이 제품은 공동구매 행사가 아니라 제 구독자이신 박 대표님이 같은 구독자분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다만 무한전 제공해드릴 수는 없어 부득이하게 한정 수량에 한해 3분의 1 가격으로 제공해드리는 것이며 수량이 소진되면 행사는 즉시 종료됩니다. 제 지인들도 전부 대기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먼저 구매하시는 분이 승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제품이 필요한 이유를 가장 진솔하고 솔직하게 남겨주신 3명을 선정해 1번 옵션 제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제 개인 비용으로 구매해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밤 23시 59분까지 댓글로 한정하며 내일 저녁 커뮤니티를 통해 발표하겠습니다. 당첨된 분은 댓글로 인증 후 이메일로 배송 정보 남겨주시면 확인 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이미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알아채지 못할 뿐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하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닷컴으로 제보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